자, 오픈 모의고사 2019년도 오픈 모의고사 전과목 모의고사 있었고, 그 오픈 모의고사 전과목 중에 공통 과목은 뭐 별도 다른 해설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고, 여기서는 전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해설만 좀 진행할게요. 자료 조직하고 정보공사 진행할 건데 짧게 할 겁니다. 뭐 길어봤자 뭐 여러분들 답답해하고 해설이 이미 배포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주안점에 두고 낸 건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위주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판을 이용해서 분류했을 때 바른 것끼리 묶인 건 전형적인 조기성 문제죠. 정답률은 이게 54%예요. 정답률 54%짜리 54%짜리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 이거 조기성 문제인데, 자 일단은 요거는 기본적인 언어, 그러니까 소설, 그다음에 언어, 요런 문학하고 언어 쪽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언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는 문학 형식 구분표랑 그다음에 언어 공통 구분표. 이 언어란 말하고 이 국어란 말 쓰잖아요. 우리 국어 구분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 보통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오독오독 육포 했었던 거 그겁니다. 그래서 문학 형식 구분표랑 언어 공통 구분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본 소설 하게 되면 여기 우리 3.1운동 했었지. 3.1운동 그 다음에 빨리와 이탈리아 뭐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이 소설인 거고, 그 다음에 문법은 5가 문법이었죠. 이거는 언어공통 구분표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틀린 부분들 어디를 많이 틀렸냐면 가하구나. 여긴 잘했어요. 여긴 잘했는데 영국사에서 많이 틀렸네. 영국사도 마찬가지로 해당함죠. 그러니까 일단 역사, 그 다음에 2는 뭐예요? 유럽, 4가 네 번째 영국이 들어가는 거죠. 이 네 번째 4 봐봐요. 그러면 9, 2, 5는 뭐겠어요? 9, 2, 6은 뭐고? 요거 독일이고요. 요거 프랑스예요. 요게 영국이고. 우리 이 순서가 보면, 자, 오독오독 기억나세요? 언어랑 또 똑같죠? 오독오독. 육포 똑같죠? 언어랑도 똑같죠? 이 앞에다 2를 집어넣어가지고 뭘 만들어 버리죠? 바로 지역을 만든 거예요. 요런 조기성이 있어요. 그러면 따져볼까? 저기 나와 있는, 저기 나와 있는이 아니지. 그럼 이탈리아면 뭐겠어요? 이탈리아면 9, 2, 8이 된단 말이죠. 이탈리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요 정도 9, 2, 8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 뭐랑 조기성 있다? 실제 언어의 부분에다가 이렇게 2를 붙이면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내용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4번 이게 힌두교 틀렸는데, 내가 뭐 우리 암기법 그 수업 때 하잖아요. 그죠? 요게 7이 힌두교잖아. 여기 흰 칠을 했다 이렇게 하자 그랬었고, 흰 이빨을 보여줘 뭐 이것도 했었던 거잖아요. 암기할 때. 그 다음에 이게 교파가, 제 수업 때 교파, 그러니까 파는 팔로 끝나요. 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파는 팔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꼭. 은근 교파 쪽도 많이 건드려질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건 좀 어렵거든요. 말이 뭐 의식, 행사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여러분 교단하고 종단하고 차이 아나요? 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선에서 탁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따졌을 때는 여기 좋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했었던 건데 내가 다시 찍는 거라서 다시 지워줘야 돼. 지우고 다시. 보면은 이거 한자 때문에 또 좀 힘들어 하시죠? 그쵸? 한자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데, 읽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이거 정답률이 41%네. 제가 이거 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질문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출제했냐? 내가 이거 점수 예상을 50%대 정도에 맞췄어요. 50에서 60선에서 나오게. 예. 50의 정답률이, 문제가 제가 항상 문제 그 평균 볼 때마다 50대야, 50에서 60대야 이런 정도 느낌이면 좋아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지 이렇게 평균 분포 정도가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 정답률 평균 정도가 50에서 60선이 나오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그런 거 잘 배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쉽게 좀 해서 뭐 쉬운 문제 뭐 100% 가까이 나올 뭐 배분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생각보다는 시험 전에 좀 빡시게 공부하는 게 좋다 싶어가지고 아주 쉽고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 있죠. 이건 다 맞춰 이런 문제는 안 냈어요 일부러. 일부러 안 냈어요. 그거는 좀 제 컨셉이 그래요. 시험 전에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 쫙 내가지고 전체 평균 막 90만 들어버리고 이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실제가 안 그런데 실전처럼 하는 것보단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한자도 원래는 한 발음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뺀 거예요. 발음 넣을까? 음을 써주고 옆에다 한자를 병기할까? 이렇게 하려다가 빼버렸어요. 이렇게 조금 어렵게 공부해놔야지 실전에서 힘이 세집니다.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합격 수기도 읽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됐다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냥 하던 대로 가자. 이게 내 스타일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다시 다음에 다시 이제 진행할게요. 또 말이 길어지면 또 싫어하더라고 다른 보는 분들은. 자, 요 뒤에 내용은 또 후토크에서 좀 더 진행할 테니까 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은 칠약이 나왔죠. 칠약이면 우리 배웠었죠. 병수가 시방 먹고 싶은 게 제육볶음이고 집어먹는 거죠. 제육볶음 집어먹기. 그럼 병서, 수술, 시부, 방기, 제자, 융예, 집약 이렇게 돼서 다 병서약, 수술약, 방기약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요거 시부와 요거 있죠. 요거 하고 다음 집약, 요건 총설이니까 실제 병서, 수술, 방기, 제자 여기는 다 사분법의 자부에 해당해요. 자부에 해당하고 요거만 집부, 유계력 요게 경부. 또 한자 한번 또 써보네. 경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역사는 요 안에 춘추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 거 같이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정으로 제일 잘 쓰는 게 요거예요. 제자력. 제자력이 요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머지 다 자부다. 제자력도 다 자부다. 제자력 다 지우셔야 되고 집약은 우리 저거랑 헷갈리라고 한 거야. 집부의 집이라고 하는 발음하고 집약이란 거랑 집이라고 하는 발음하고 같기 때문에 헷갈리라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남은 건 1번인 거예요. 시부가 집부다. 근데 이 집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집약하고 집부랑 헷갈린단 말이지. 그게 함정이에요. 이건. 그게 함정이었는데 3번을 많이 찍었네. 3번이 37% 나온 거 보니까 시부력은 대부분 잘 잡으셔내셨는데 역시 제자력하고 경하고 잡히는 데서 좀 틀리신 분들이 있네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자부예요. 제자력은 자부. 그러니까 제자백과 여러 학자들의 사상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에서는 우리 집가자 들어가면 다 자부라 그랬었잖아요. 그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자만 나오면 아찔해진다. 읽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읽을 수만 있어. 자, 3번. 결합 순서. 요거는 전형적인 테이블 2 더하기 0 놓고 패식교 0 놓고 테이블 2 쓰는 그 스타일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어시스턴스죠. 어떤 특정 지원 지역과 그쵸? 특정 공간 지역에서 조력 도와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경제 지원 이런 개념들 들어갈 때 jurisdic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요거로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제 원조, 경제 지원, 지원 이쪽이죠. 그럼 외국에 대한 경제 원조, 외국에 대한 경제 원조가 나오면 여기서는 이게 이미 있잖아요. 여기서 1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빼버리면 말이 안 되죠. 이건 정답률이 3번이죠. 58%네. 그래서 여기 1이 빠져서 틀렸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 대한 일본의 경제 원조.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이 보면 이제 9일이 여기 기본교인 게 보이시면 돼요. 9일이. 그 다음에 0하고 요거 패시시 어떻게 들어가는가 따져가면 되거든요. 중국,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도 4. 그런데 아까 기본교 있었죠. 9 끝났을 때 9일이 점 뒤에 9일이 가야 돼요. 점 뒤에 9일에다가 가야 되고, 근데 여기도 지금 9일이 있어야 되는데 빠진 거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고, 요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19가 한국, 러시아가 47, 중국이 51, 프랑스가 44, 브라질이 81, 일본이 5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고 받는 데가 누군가. 이제 이거 봐야 되는 거죠. 주체가 누구고 받는 데가 누군가. 여기 이제 요것도 있지 참. 그래서 경제 원조에서 foreign aid,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경제 원조 도움 이런 건 여기다 분류한다 돼 있기 때문에 요거로 같이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따져보면은 위에는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렵진 않을 거고, 보면은 누가 지원을 누가 원조를 했는가죠. 그럼 원조를 한 사람, 원조를 한 국가가 먼저 나오고 수혜국 받은 쪽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가 중국을 한 거죠. 프랑스가 중국을. 그러면 프랑스가 중국을 이렇게 해서 순서 프랑스가 중국을. 이건 일본의 경제원이니까 일본이 브라질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일본이 브라질을 한 거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누가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를 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받은 쪽이 뒤로 가고. 이거 은근 헷갈려요. 그래서 지문을 좀 잘 보고 따져가셔야 되고, 특히 우리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저거 있잖아요. 그 이민. 그쵸? 해석해봐야지 알 수 있죠. 외국에 대한 거니까. 자, 지원을 해준 나라 중심으로 2번 고를 수 있어요. 진짜 그럴만해요. 예. 지원을 해준 나라 중심으로 소트가 되고 받은 나라 중심으로 쭉 가는 거죠. 이민은 그 지문이 나와 있어요. 플레이스 오브 오리진이라 해서 출발국이 뒤로 나와요. 출발국이 뒤로 나오고. 아니에요. 플레이스 오브 오리진이 뒤에요. 그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지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참 그렇다. 요거 좀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네. 이민은 출발국이 뒤에 나옵니다. 먼저가 아니라. 외우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문 보고 판단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들을 원조해 줬는가, 이걸 따져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소트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나라들을, 그러니까 일본이 어디들을 원조했는가, 이렇게 소트가 되지. 지원한 나라 중심으로 어디 지원이 되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받은 나라 입장에서 1차 소트가 받은 나라 입장에 들어가고 지원한 국가가 뒤로 들어가게 됐을 땐 소트의 뭔가 논리성이 안 맞죠. 합리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필요도 있고요. 자, 4번. 이건 빨리 가도 되겠다. 문헌분류, 자료분류. 이게 이제 이 문헌분류나 이런 거는 자연적 분류냐, 인위적 분류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적이며 객관성에 기초한 분류다. 이건 문헌분류는 마치 그래 보이긴 하지만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나요?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나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임의적 분류. 그러니까 자연적 분류와 그다음에 인위적 분류, 그것들을 놓고 봐야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연적이며 객관적 분류는 자연적 분류예요. 객관성에 기초한 분류는 자연 분류. 누가 봐도 이건 그렇다. 떡잎이 하나짜리다, 2개짜리다. 누가 봐도 저건 떡잎이 2개네. 누가 봐도 저건 하나네.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연적 분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보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자연적 분류, 인위적 분류. 글씨는 너무 좀 그래요. 예. 자, 인위적 분류. 그럼 이 인위적 분류 안에 학문 분류,
문헌분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문분류도 이거 객관성이 아니죠.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자마다 다 다르게 하니까 이것도 인위적 분류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편의성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위적 이 학문분류랑 문헌분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인위적 분류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 성격을 분석을 해보면 요렇게 분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있겠다 정도로만 이해해 놓으시면 혼돈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 문헌분류는 실용성에 기초한 거잖아요. 그럼 이 학문분류와 문헌분류를 구별할 때는 실용성 정도로 같이 따져주시면 되겠죠. 실용성이 있다 없다, 네, 그런 식으로. 이용자가 편리한 것을 지향한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편하라고 하면 문헌분류지만 학자가 편한 거면 학문분류겠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 정답률 되게 궁금합니다. 64%. 조금 이게 딱 내가 원하는 정도 원하는 정도의 정답률이라고 볼라나? 하여튼 이게 지금 저자가 몇 명인지 보셔야 돼요. 마가렛 미첼 2명, 3명, 4명. 그 4명이니까 기본 표목이 뭐가 돼요? 표제가 되죠. 표제를 가지고 기본 표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64%인데 어디서 많이 틀렸냐면 비슷비슷하게 틀렸구나 나머지는. 그리고 제 3판이 들어가야 돼요. 요게 표제가 기본이면은 일단은 마가 들어가면 다 틀렸죠. 마가 들어가면 틀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케이스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요 자리 바다니까 이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다는 이고 아니까 이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관건이에요. 요게 지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출판사의 지죠. 지경사의 지를 갖다 씁니다. 요게 이제 윤인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표제를 가지고 기본 표목을 만들기 때문에 표제 기본인 경우에 판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판사항이 들어갈 때는 숫자가 연속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경계선을 넣어줘야 되는데, 경계에 해당하는 게 해당하는 자리에다가 출판사의 첫 글자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놨더라? 바람직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제 교재에는 이찬수 교수님 책에서 이제 발췌한 부분인데, 거기에는 가를 쓰라고 했어요. 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법인 거죠. 이렇게 숫자가 들어갔을 때 이게 판차이고 이게 도서기호인지를 구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그거를 갖다 구별할 때는 문자와 숫자를 교차시켜 주는 게 좋고,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문자가 뭐가 좋겠냐라고 했을 땐 약간 책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기본적 원리는 가라든가 의미의 문자를 넣거나 가와 같은 문자를 넣거나 아니면 출판사의 첫 글자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지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 생각보다 62%. 어우, 잘했어. 이거 함정 좀 있어요. 함정. 빨리 풀 수 있기도 하면서도 함정도 살짝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전기 구분이고요. 보면 일단 한국인 총전, 이게 답이죠. 이건 되게 쉬워요. 99라고 되어 있는데 99. 이게 99를 분류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가면 있죠. 도서관에 따라 개인 전기는 99 비등으로 간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 개인 전기에 들어갈 때 요게 들어간다는 거죠. 99나 비. 근데 한국인 총전은 개인전이에요, 총전이에요? 이건 총전이거든, 총전. 여러분 개인전, 각전 이런 말 있죠.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알아두면 좋아요. 각전, 총전 이런 게 있는데, 각전은 2인 이상, 2인까지. 총전은 3인 이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어디의 기준이냐면 KDC 기준이에요. 이거 우리 지도 교수님 만든 규정이에요. 물어봤어. 이렇게 됐다. 하여튼 총전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전이 아니라 여럿이 쓴 전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치, 1번이 답인 게 믿기 어려워서 그게 함정인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설마 이게 답 아니겠지. 이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법률가 김병로 전기야. 그럼 법률가잖아, 법률가. 그럼 법률에다가 분류를 할 수 있고, 또는 어디다 할 수 있어요? 법률에다 하거나 아니면
998 뒤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법하면 육법전서고 법 여기도 있지 않아요? 넣어놓지 않았나? 그죠? 법률이 360이니까 36만 998 뒤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 뭐가 이상하니까 강목 이상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건 100% 맞아요. 한국의 행정가들, 이건 어디로 갔냐면 행정학에다 넣은 거죠. 행정학에다 넣는데 행정가들의 행정학에 대한 어떤 그 전기기호를 넣어줘. 표준구분의 전기기호를 붙여주는 거니까. 그럼 표준구분의 기호가 들어갈 때 0의 자릿수가 몇으로 돼 있어요? 0이 2개짜리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근현대 인물 10선. 요거는 이 사람들이 기여한 그 지역을 알 수가 없죠. 중국 근현대 인물 10선. 기여 10명에 대한 10명에 대한 전기를 쓴 건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기여했는지 알 수 없으면 일단 어떻게 돼요? 주제를 파악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간다? 지역으로 간다죠. 지역. 그래서 이거는 중국 전기인데 중국 사람들에 대한 전기야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분류할 때 우선은 뭘 먼저 파악한다? 전기를 분류할 때 우선은 주제를 파악하고요. 그래서 우선 조항은 주제에다가 분류하는 거고, 주제 뒤에다가 이제 099 같은 전기기호를 붙여서 추가해서 분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별법으로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998 뒤에다 주제를 붙이되 강목까지 해서 넣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주제를 그럼 전제 조건 1.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의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2. 주제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해당 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전기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류나 이런 작업들은 다 이렇게 판단에 대한 영역들이 많아요.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7번. 이건 좀 미안해요. 치사하게 냈어요. 근데 잘 풀었네. 77%네. 너무 이렇게 막 배치하다 보니까 너무 치사하다 싶어갖고 조금 난이도 조절을 했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볼까요? 뭐 간단하니까. 간단하니까 총 질문들은 계속 올려주세요. 제가 쭉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쭉 한번 진행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하다 보면 맹기 끊어진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하고 뒤로 가서 같은 질문에 대한 걸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쭉 톡에다가 올려놔주세요. 피드백도 좋고 질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냐면 매뉴얼의 위치예요. 23판에 총 내고 있는데 매뉴얼의 위치가 여기 4권에 있는 게 아니라 1권에 있죠? 그거고, 주류는 총류, 철학, 심리, 종교, 종교, 사회과학, 그 다음에 빠져있는 게 여기 어학이 빠져있죠.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보조표는 19판부터 표준세 구분, 지역 구분, 개별, 문학 구분 뭐 총 7개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보조표가 7개가 된 게 몇 판이냐면 18판부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겁니다. 18판부터. 여기는 기호법은 아랍어 자 구성되는 순수기호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각의 유광목 및 세목의 기호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너무 너무나 명확한 얘기라서 이거는 딴 거 찍기가 더 오히려 힘들 수 있어서 이건 학습용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 제가 옛날에 이거 암기한다고 막 재밌게 했었잖아요. 1 빼기 8은 마이너스 7, 테이블이 총 7개지 않니? 이랬었던 적이 기억나요. 이렇게 암기 한번 해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뭐 그냥 이건 재미로 보자는 겁니다. 이게 딱 시험에 나온다고 보기는 조금, 이거만 물어보기는 좀 치사스럽죠. 자, 그렇고 욕으로 배웠어요. 뭘로 외우면 돼요? 뭐든지 외우면 돼요. 세상에 이런 뭐 이런 거 하여튼 됐어. 난 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고요. 자, 8번. 답은 KDC 6판으로 자료를 분류할 때 본표 해당 번호와 조기표를 연결한 건데 연결이 바른 거. 요거 함정 잘 파는 거예요. 요거 함정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함정이에요. 요거 한국어 사전. 이 한국어 사전에서 한자를 빼야 돼요. 그럼 국어 사전이잖아. 그쵸? 국어 사전이면은 여기 들어가면 되나? 이 백과사전에?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계속 가가 틀립니다. 국어 사전은 뭐예요? 713이요. 713. 713. 이게 국어 사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하고 싶으면 요 뒤에다가 이제 이계국어 사전 같은 경우는 점 찍고 뒤에다 좀 더 추가 전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는 일단 100% 틀렸어.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사. 일단 요게 뭐예요? 경제사. 예. 경제사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사에 한국이 이제 경제 됐으니까 한국을 넣어야 되니까 한국의 지역 구분 들어가고, 영구 뒤엔 또 지역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한국 소설, 한국 소설인데 문학이다. 그러니까 문학에 한국 소설이니까 문학경식분표 3만 넣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의 신문. 그치. 이거 아마 이렇게 묶였으면 그쵸. 엄청 헷갈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한국의 신문. 이건 신문이 맞죠. 한국 신문이 맞고 지역구분표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이 신문 여러분 조심하세요. 신문하고 연속관행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KDC에서는 신문도 연속관행물의 일부잖아요. 일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KDC에서는 연속관행물이라는 것과 신문이라는 걸 분리한 거예요. 분리해서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질문 중에 제 문풀에서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월간조선. 월간조선. 이거 월간지예요. 월간지. 연속관행물이 가야 돼. 너무 쉬웠다. 이게 월간지기 때문에 연속관행물로 가야 되지 신문으로 가는 건 조선일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신문에 갈 건 조선일보지, 월간조선은 월간지기 때문에 연속관행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걸 신문이라 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조기성에 대한 여기도 역시 계속 조기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030, 040, KDC예요. 050 여기가 국어. 아이고. 국어 060, 070 지역. 근데 여기서 추가로 받으셔야 될 게 081.081 그다음에 082 요 부분 있죠. 여기가 국어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KDC는 081.1, 081 하고 그 뒤에 점 세목에 언어 들어가고 082 그리고 세목에 언어가 들어갑니다. 082는 이제 개인 전집, 082는 2인 이상 전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언어 전개를 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DDC는 08 요 자리가 언어예요. 요 자리 언어. 그것도 아직 추가로 좀 봐두시고요. 9번 분류교 연결 틀린 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느낌 들고, 이거 경제학사, 이거 경제사 이거 느낌 오죠. 예. 그다음에 경제학설사. 이거 0 2개짜리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예술은 한번 보라고 했었던 것 같아. 느낌 오죠? 근데 4.19 혁명사 이거 중복 분류가 바로 보이는 거야. 이거 중복 분류. 역사인데 역사를 붙일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9번이죠. 9번의 답이 4번이죠. 어디 봅시다. 9번 8번이 64%였고 9번은 여러분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문제예요. 물어보는 지점을 골라내는 건 되게 쉬운데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야? 외우라는 거야? 이런 고민하다가 막판에 하나 툭 던져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동영에서 틀려놓고 또 틀렸어.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자꾸.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204, 802, 902, 그쵸? 요것들 600 나오면 요거 생각해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600 때 요 부분 60 예를 들어서 603이 미술사전이고 600.3은 예술사전이고, 이거 지금 KDC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술사, 미술사, 예술 사전. 요런 거랑 요거는 조심하자. 요게 역사보조학, 문장작법 수사, 자연종교, 자연신학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요건 좀 조심하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56%. 이거 다 수업 때 했어. 동영 들었죠? 동영 들었을 때나 얘기했었는데 보조표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자, 원작의 언어를 특정할 수 있는 문학작품의 경우에 본표 특정할 수 있는, 어차피 말도 안 돼. 특정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분류할 경우 본표 문학시대가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자, 문학시대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테이블 1의 시대 구분을 적용한다? 이게 틀렸죠. 자, 특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학은 또 뭐가 되지? 이 문학만에 뭐가 있어요?
이 문학만의 시대 구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죠? 근데 이 문학 DDC는 항상 이 장서량을 고려한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그럼 시대 구분 적용하려면 여기 가서 한번 시대를 넣어야지. 그러고 가봤어요. 근데 그 안에 그 PT가 없는 거예요. 우리 KDC 그 한국 문학도 보면 한국 문학 안에 그 시대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대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표가 없으면 테이블 2를 넣어야 되나? 테이블 2를 넣어야 되나? 하면 안 되나?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넣고 싶기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분류표가 지원 못하는 한계점도 있는 거예요. 한계점도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테이블 1의 시대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럼 테이블 1의 시대 구분을 언제 넣냐면 언어를 특정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없는 언어를 특정할 수 없는 문학 작품을 분류할 경우 시대가 적용되어 있으면 경우 본표가 아니죠. 시대가 적용되어 있으면 테이블 1을 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이블 1은 특정 문학의 시대여 일반적 보편적 시대 구분이에요. 일반적 보편적 시대 구분이죠. 테이블 1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테이블 1에는 일반적 보편적 시대 구분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언어에서 사용되어야 될 문학에 대한 형식만 미안합니다. 말 어버버하네. 어떤 특정 문학에서만 쓰이는 시대 구분이 아닌 이상에는 거기서만 그 시대 구분이 아닌 이상에서는 미안해 말하다 꼬였어요. 문학 다시 말해. 자 특정할 수 있다. 문학의 언어를 특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로? 해당 언어의 시대 구분을 간다. 근데 해당 언어 시대 구분이 있다 그러면 하면 되고 없으면 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면 문학의 특정 언어를 특정할 수 없으면 뭐예요? 그 특정할 수 없는데 시대가 있다. 그럼 어디로 가라? 테이블 1로 가서 그 시대를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벅거리니까 막 퇴장하고 그러잖아. 참 죄송해요. 시간 얼마나 진행될지 보다가 생각이 꼬였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시대 구분 적용할 수 없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본표에 이게 많이 틀렸네. 그래서 좀 아깝다. 그래도 56% 정도 나오네요. 본표 테이블 1 조합하도록 지시하는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지역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테이블 1 영구 적용. 이건 3번, 4번은 당연한 내용들이니까. 당연한 내용인데 여기를 많이 찍었네. 테이블 3은 문학류 전체와 예술류의 일부와 조합할 수 있죠. 그러네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정답률 58%. 역시 역사 나오면 조금 꼬이는구나. 자, 일단 걸러내기 좋은 거. 일단 우리가 조선 동서편목 규칙이 제일 박봉석 조선 동서편목 규칙 이런 거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조선 동서편목 규칙 이거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러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다음에 뭐가 그 다음 나왔느냐? 이게 우리 배운 순서를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배운 순서. 동서편목 규정이 먼저 나왔어요. 한은도서편목법이 나왔어요. 한은도서편목법이 먼저 나왔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답이 12번 답은 1번이죠. 그래서 해설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48년에 나오고 1948년 이제 1950년대 두 개가 나오죠. 1950년대 한은도서편목법이 1954년. 던서편목 규정이 1955년. 이런 식으로. 한국문헌 규칙이 1964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아까 이 문제에서 테이블 3은 문학류 전체 예술의 일부와 조합할 수 있다는데 테이블 3C가 아니라서 찍었다고 하신 분이네. 테이블 3C는 여기 테이블 3은 다 포괄하고 있잖아요. 이거 문제를 해석하는 데 부분이에요. 테이블 3 A, B, C 모두를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포괄하는 데가 여기인지를 보고 파악하셔야 되는 거였죠. 예술의 일부에 적용이 되는 건 테이블 3C가 포함이 되거든요. 이건 해석의 판단에 미스가 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테이블 3C는 이렇게 물어봤으면 틀리죠. 그렇죠? 테이블 3C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테이블 3은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해석에 에러가 있을 수 있네요. 네, 자 됐고
11번 요거는 뭐 순서대로 일단 체킹하는 거니까 됐고요. 여러분들 왜 틀렸는지 경험담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요거 약간 노리고 낸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 문풀할 때 풀었었어요. 문풀할 때 풀었었던 문제인데 12번 이거 33%야. 그리고 이거 좀 혼날 것 같아가지고 문풀할 때 풀었던 거에 딱 하나만 딱 걸고 요거만 알면 풀 수 있어야 되는 지점을 넣어놨어요 내가. 뭘 넣냐면 구현형 부분 있죠. 구현형 부분에는 보통 우리가 꼭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하겠고 어려워. 그러면 두 개는 외워놔야 돼. ISBN, ISSN. 그러니까 ISBN하고 ISSN은 뭐에 부여하는 표준보다? 뭐에 부여하는 거다? 구현형에 부여하는 거예요. 구현형에. 그래서 ISSN 요거 하나 있단 말이야. 하나. 그 답이 1번. 이렇게 들어가게 이제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일부러 만든 거고. 그럼 나머지 ISBN하고 뭐 들어가 있으면 또 이것도 밑에 거 뒤에 것도 틀린 거고, 그죠? ISBN하고 헷갈리니까 잘했어요. 잘한 분들 많네. ISSN, ISBN만 보고 풀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팁을 어느 정도 숨겨놓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푸는 팁인 거죠. 푸는 팁. 일단 이렇게 나와버리면 ISBN하고 ISSN 찾아야 돼. 그럼 이게 구현형에 들어가 있는 거 위주로 일단 걸러봐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뭐 후보가 남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 넣어드린 거 있죠. 해설에다가 뭐 ISRN은 표현형이고 ISAN은 이것도 표현형이고 ISWC는 저작에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한 번쯤은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저작에 들어가는 거, 표현형에 들어가는 거, 구현형에 들어가는 거.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뭐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구현형 위주로 일단 외워놔야 돼요. 구현형 위주로.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외워놓으세요. 왠지 좀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이게. 자, 다음 13번. 13번은 69%. 잘했어요. 요게 내가 딱 원하는 정도의 정답률이야. 일단은 대등표제에 대한 규정이니까. 근데 교재에 아마 요게 이 말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넣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알려드렸던 알죠? 엘사 안나 울라프의 규정만 잘 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나갈 수 있어요. 자, 대등표제가 둘 이상인 경우에 활자나 크게 기재순에서 첫 번째 대등표제만 기재하고 두 번째 이하 대등표제는 도입어구를 사용하여 대등표제란 당연히 대등표제니까 대등표제란 도입어구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끝났고 사용하여 뭐 한다? 도입어구를 써가지고 쓸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주기하는 것밖에 없죠. 그죠? 그럼 2번하고 4번 필요 없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주기사항에 기재하는지 생략하는지예요. 로마자로 번자된 대등표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 로마자 번자 대등표제가 뭘까요? 로마자 대등표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발음으로 그냥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똑같다가 아니라 발음만 표기해 준 거예요. 발음만. 그럼 이건 대등표제의 원래 의미하고 맞다고 볼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도서 이렇게 놓고 DOSE 서면 어떻게 되지? SEO인가? SEA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도서 이렇게 써져 있어. 이렇게. 이거 대등표제냐 이거죠. 이거는 차라리 어떻게 해라? 주기해라. 이렇게 돼요. SEO 맞죠? 다행이다. 주기 SEO. 요게 주기해라. 이런 경우는 주기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주기해라. 근데 도서 이건 맞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자한 게 이거는 저게 대등표제의 말이 되냐? 안 되지.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직접 하기에는 그러니 주기하는 게 맞지.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부분.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이거 아마 이번에 새로 이제 나온 거 제가 넣었어요. 이거 이제 시험 전에 보고 갈 자료도 다시 집어넣을 건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14번 59%. 그래도 뭐 좀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갔으니까 50%대 60%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딱 원하는 정도의 정답률이 걸쳐 있네요. 근데 어디를 많이 틀렸나? 별로 안 틀렸는데? 좋아. 잘했어요. 자, 대상 자료가 아닌 거. 전자책 앱, 글인가 동영상, 사운드 여기까지만 나오면 아닌 거죠. 그죠?
여기까지만 나오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되냐면 상당한 텍스트가 있어. 상당한 텍스트.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자책 앱이다 그림과 동영상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게 많지만 텍스트 포함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악보책 낱장 악보는 ISBN 부여 대상이 아닌데 악보책은 ISBN 부여 대상입니다. 자, 낱장 악보는 아니에요. 낱장 악보는 아닌데 악보책은 부여 대상이에요. 오디오북 이것도 뭐 북이니까. 그러니까 음악 녹음 자료 이건 더 들어갈 게 없죠. ISBN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4번이 너무 명확해서 아마 2번 아마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옛날 시험에도 악보 이렇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보는 부여가 안 돼 이렇게 배웠어요. 옛날 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 악보는 부여가 안 되는데 그럼 왜 안 부여가 안 되지? 우리 악보 번호가 그러니까 음악 작품 번호가 있으니까 악보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쵸 이번에서 틀릴 수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내가 낸 거예요 이번에. 기억 꼭 하시라고. 낱장 악보는 안 되고 이제 여기 악보에 대한 규정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 된 거예요. 부여 대상이 악보에 대한 게 좀 더 구체적이 돼서 악보책은 부여 대상이 되는 거고 책자 형태 악보는 부여 대상이 되는 거고 악보의 낱장은 안 되는 거로 바뀐 거죠. 요게 조금 이제 추가해서 이게 시험 전에 만약에 이거 2012년도 작년 12년이 아니라 작년 18년도 12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칠판이 문어번호 표현 칠판이 개정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요 지점이 눈에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스트리밍도 한번 다시 찍어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15번. 15번은 74%. 이거 많이 했네. 지도책은 ISBN 대상이에요. 지도책 ISBN 대상입니다. 지도 자체가 ISBN 대상입니다. 지도 자체가. 게다가 책자형까지 띄고 있다면 ISBN 대상이 되죠. 자, 맨날 지도랑 악보랑 맨날 헷갈렸었어요. 지도랑 악보랑 맨날 헷갈렸었는데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수록 매체 이용에 대한 거 이건 꼭 외우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들입니다. 꼭 외우느라고. 자, 일단 꼭 뭐는 좀 주의하자. 텍스트랑 사운드 요거 들어가 있으면 뭐? 텍스트랑 사운드 들어가 있으면 텍스트 사운드 요거 들어가 있으면 뭐죠? 내용 유형이죠. 내용 유형. 요거 한 글자짜리 외워놓자고 했었던 거죠? 요건 내용 유형. 오디오, 컴퓨터, 비디오 요거 들어가면 이거 되게 우리가 익숙한 거죠. 매체 유형. 그래서 제가 다른 거보다 매체 유형 꼭 외우자 얘기했었던 거 있죠. 매체 유형들 외우자. 내용 유형은 어디다 써야 돼요? 336. 매체 유형은 337. 지금 요거 두 개. 수록 매체 유형은 338에다 써야 된다. 얘기도 했었고. 그럼 내용 유형은 어디다가 리더에 06번지. 리더 06번지. 337은 007에 00번지. 338은 007에 01번지. 여기에 쓴다. 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가와 라 1번 딱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 정답률이 어떻게 되나? 46%네. 조금 실습인데 이게 바른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조금 그랬을 거예요. 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일단은 만화로 배우 각각 한번 봅시다. 그림이 이 역할화의 위치가 여기서 포인트예요. 역할화 위치. 어디를 많이 틀렸나? 1번도 많이 틀렸네. 바른 것으로. 이 역할화 위치가 뭐부터 들어가 있죠? 일단 여기서 채택해야 돼요. 그림 이진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 콜론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판권기 표제 요거 들어가는 거 맞죠? 요건 $I 판권기 표제 맞아요. 근데 여기가 B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A가 들어가야 되죠. B가 들어가면 이거 표제 관련 정보예요. 표제 관련 정보 들어가기 때문에 틀립니다. 3번에 실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원가로가 틀린 거죠. 각가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각가로로 들어가 줘야 돼서 틀렸다. 그래서 답이 4번. 이거는 무슨 주? 수상주기잖아요. 수상주. 586 펜티엄 컴퓨터 개발한 사람은 상 받았을 거야 얘기했었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많이 놓쳤네요. 69%. 이거는 좀 되게 잘할 줄 참 많이 맞출 줄 알았는데
틸레 거는 한 번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틸레 거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마크랑 연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크랑 연계했을 때 나오기 좋은 게 이제 뭐 선후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파생 관계 이런 거는 틸레 거에서 나오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기술 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술 관계. 요거는 그 원 작품에 대한 에서 쭉 벗어나서 저 끝에 있는 거. 여러분 그 틸렛 그림 있죠? 틸렛 그림. 시험 전에 보라고 제가 꼭 이렇게 보여드리는 틸렛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등가 관계, 파생 관계, 기술 관계에서 점점점 이 파생 관계 여기서 목록 규칙이 결정돼야 된다. 이런 그림 나오고 여기 막 삼각형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림 그려 있는 그거 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등가 관계는 여기는 원래 동등 같은 저작이고 여기는 새로운 저작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새로운 저작. 등가 관계는 같은 저작에 같은 표현형에 같은 동일한 저작에 동일한 표현형의 구형령만 살짝 다른 거. 뭐 이런 느낌들. 파생 관계에서는 이제 판이 바뀌고 뭐 그 다음 단계 이게 해설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죠. 해리포터에 대한 신인수 해설집. 그러면 이거는 신인수의 저작으로 봐야 돼. 해리포터의 저작으로 봐야 돼. 신인수 해설로 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각본. 이런 게 요청 용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각본도 완전히 기술력은 완전 벗어나서 이건 당연히 그 사람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집하고 서평이 이제 이 기술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저작과 별개의 저작으로 취급돼야 되는 것들. 별개의 저작으로 취급돼야 되는 것들.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영인본은 어디 들어가? 영인본. 영인본이 등가 관계예요. 대등관계, 등가관계. 자, 판으로 되어 있는 거죠. 판 들어가 있고 번역, 이런 거는 다 파생관계입니다. 판, 번역 등은 파생관계. 자, 요약집, 색인지 요거 조심해야 돼. 요약집, 색인지 요거는 기술 안에 들어가는 느낌도 좀 존재하지만 보통 요약하고 색인은 원자료 안에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딸림자료 관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샘플로 외워놓으세요. 샘플로 암기 부탁드립니다. 틸렛 관계, 틸렛은 시험 전에 꼭 한 번씩은 봐두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틸렛 꼭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 아니, 내가 이거 팁을 그렇게 알려줬는데 아는 사람들만 푼 건가? 자, 아니면 이게 인코딩 스킴이라고 물어봐서 틀렸을 수도 있죠. 자, 한정어예요. 더블링컨 메타데이터 한정어가 두 가지가 있죠. 종류가. 하나는 인코딩 스킴. 하나 스킴, 또 하나는 뭐예요? 요소 세목이란 말이야. 리파이먼트. 그러니까 요소를 좁혀서 표현해 주는 게 한정어. 인코딩 스킴 입력체계 또는 인코딩 스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냐 소문자냐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코딩 스킴은 한정어 인코딩 스킴은 뭐 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 얘는 해석할 때 이 해석이란다. 해서 이 분류기 뭐야? DDC 기호야? KDC 기호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유명사가 나온다 그랬었고 고유명사의 개념에서 이니셜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 더블링코어 쪽에서는 이니셜을 써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디귿, 미음 2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내 팁 알려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정을 하려면 의미적 한정을 많이 써야 돼요. 의미적 한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 소문자 시작이 많다. 팁 한 번 더 받으시고요. 그래서 교재 그 부록 쪽에 가보시면은 부록이 아니지. 더블링코어 쪽에 한정어 쪽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은 요소 세목하고 인코딩 스킴을 제가 갈라놨는데 갈라놓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요소 세목의 어떤 문자 패턴을 보면 다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코딩 스킴의 문자 패턴을 보면 이렇게 이니셜을 특히 많이 나와요.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들이 특히 많이 나온다. 물론 아닌 것도 일부 예외가 있기는 있지만 일단 파악하기 좋은 문제, 파악하기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자 패턴을 한번 딱 보고 눈에 익혀두세요. 외우라고 하긴 좀 그렇고 373쪽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373쪽에 보면 나온다. 19번 51%. 진짜 여러분들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있게 잘 풀었대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비중으로 딱 나왔어. 이번은 모의고사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막 많이 안 투덜거렸고 왜냐면 이게 이게 모의고사 실전 동영 같지도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또 가슴이 아프거든. 근데 내가 원했던 범위 정도에 잘 나온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자, 그럼 설명을 봅니다.
RDF 기반으로 인코딩 되었다. 뭘 보면 알아요? 여기 RDF 써져 있죠. RDF. 그죠? 그 다음에 DC의 네임스페이스는 여기서 기반한다. 네임스페이스가 NS로 시작하거든요. 더블링코어의 네임스페이스는 여기서 갖다 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맞고 DCMI에서 서브젝트의 뭐 매스매틱스 등의 용어는 자, 이런 주제명, 표목표 등의 통저 의집에서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단정 지는 게 아니라 권고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권고한답니다. 권고. 근데 이제 봐봐요. 퀄리파이드 더블링 코어는 이 퀄리파이드가 한정되어 있는 거야. 한정어를 가진 더블링 코어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한정어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한정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한정어가 없는 더블링 코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unqualified 더블링 코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블링 코어를 퀄리파이드 더블링 코어를 인코딩한 게 아니라 unqualified라고 하셔야 됩니다. unqualified 더블링 코어를 인코딩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어디서 나오냐면 디지털 소관 쪽에 가면은 메타데이터에 그거 나오죠. 피진 이론 나오죠. 피진 이론에서도 unqualified 더블링 코어가 피진 메타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qualified 더블링 코어는 피진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심플함이 더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정교하고 세분되고 나눠지고 좀 더 집어넣게 계속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unqualified 더블링 코어만 피진 이론에 맞는 피진 메타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랑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다음에 20번. 66% 잘했어. 옳은 거. 라이브러리 LCSH죠? LCSH. 전조합색인 언어이며 전조합 꼭 기억하세요. 현재 주제명강의 관계지식은 독자적인 부호가 아니라 시소러스죠. 시소러스 부호 체계를 따졌다. 이렇게 해야지면 되는 걸. 별거 없네. 별거 없기. 틀린 건 별거 없네. 주제명 표현은 주제명을 대상으로 수록하고 인명이나 단체명을 포함한다. 이게 맞죠? 주제명 대상. 그래서 주표목에 종류가 뭐뭐 있어요. 주제표목, 형식표목, 고유명 표목 있죠. 이 인명이나 단체명은 뭐예요? 고유명이잖아요. 그래서 고유명 표목이 됩니다. 고유명 표목이 되고 그래서 우리 600 때 이거 주제명 쓰는 거잖아. 600, 610 이런 거 주제명 쓰는 거죠. 얘네들이 바로 뭐하고 이 주제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인명이나 단체명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제형 표현 최초 개발 시 하나의 주제가 여러 개의 개념으로 구성되는 경우 후조합 방식 하나의 주제가 여러 개의 개념으로 구성될 때 최초 개발할 때는 전조합이었죠. 전조합. 뒤로 갈수록 후조합화돼 갔던 겁니다. LCSH는 소규모 도서관, 중소규모 도서관이에요. 대규모 도서관을 위해서는 대규모 도서관이 여기 있잖아요. LCSH. 이걸 쓰면 되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조직. 그래도 50분 했네요. 나 짧게 하는 줄 알았는데. 50분 했고, 자, 잠깐요. 해설 얘기를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좀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 좋은 말 있다. 우리 앞에 문제 중에 요거 있었죠, 요거. 로마자로 번자된 대등표제의 경우에 주기사항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자 같은 경우, 우리 한자는 어떻게 했죠? 한자는 발음을 가지고 구별했잖아요. 발음이 다르면 대등표제지만 발음이 같으면 주기했었죠. 한자 표제 주기했었잖아요. 여기도 뭐 어때요? 번자된 대등표제는 뭐한 거예요? 발음이 같은 거죠. 아이디어 좋네. 같은 맥락이 아니까. 한자로 같은 의미 같은 것도 주기한다. 예, 같은 맥락 잘 잡았어요. 소나기 팔림 훌륭 잘했어. 그 다음에 지도책은 ISBN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막 다운받은 거고 이 녀석 페이지를 13페이지에 가면 여기 있죠. 지도 부여 대상 자료입니다. 부여 대상 자료에 지도가 포함돼요.
그 다음에 교육용 음악 녹음 자료는 부여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교육용에 대한 말은 없는데 교육용 소프트웨어 요런 거는 포함이 되죠. 교육용. 그러니까 아마 문제가 나와도 그러면 교육용 뭐 음악 녹음 자료는 이런 얘기는 이 문제에서 뽑아내지 못해요. 그냥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음악 녹음 자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 변형을 갖다가 문제는 내지 않아요, 잘. 왜냐면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뭐까지 알아두자.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시청각 자료. 뭐 음악 및 녹음 자료 시청각 자료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교육용이니까 되겠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현장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무적 관점에서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는 낱장 지도랑 책이랑 구분 안 하고 다 부여하냐고. 그렇죠.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지도는 그냥 지도라고 나올 거예요. 낱장 지도로 나와도 아니면 낱장 지도는 지도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ISBN에는 낱장 지도랑 지도책을 구별하는 지도의 그 ISBN 번호를 부여할 때 낱장 지도와 지도 자료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악보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악보는 어때요? 이제 옛날에는 지도처럼 구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낱장 인쇄 악보는 ISBN을 부여하지 않고 악보책인 경우에는 부여하는 것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있는 말을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요? 그럼 이 경우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오히려 더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문제를 피해가는 굳이 어렵게 그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론의 여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해설 안 해드린 거 있나? 교육음악 녹음 자료, ISBN 대상, 지도책, ISBN 대상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한점 같은 거 말씀드렸고 됐네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조직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자료 조직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뭐 정보 봉사 좀 진행해 볼까요? 자, 수고했습니다.